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8월 7일 오후 4시 25분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 계신데 뭐 특검 체포조가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시고 몸을 다쳤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쭉 봤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것,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그걸 몰랐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제가 1.23 계엄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계엄 이후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가지고 그 탄핵이 인용되고, 예, 그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법적인 상황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저런 저건 엄청난 수모를 겪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이. 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이죠. 이런 느낌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거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직을 수락할 때도 그런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에 와서 보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뭐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재명 당선자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각오를 하셨겠지만 너무 큰 수모를 당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다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국민들이 뭐 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전쟁에 뛰어든 분들도 많죠. 정말 그렇지 않았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수모를 당한다는 게,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인데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참담한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선자가 그 G7 회담에 갔을 때 이재명 당선자가 굉장한 수모를 겪었어요. 그때 우리 우리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 지금 보수 언론이래 봐야 이제 유튜브 쪽밖에 없어요. 지금 KBS나 이런 데는 다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보수 언론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창피하다. 국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달라요. 그건 이재명 당선자의 개인적인 수모지 우리 국민이 겪는 수모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가 어찌됐건 대통령이었다면,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내 의견과는 다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지만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이었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의 수모가 맞죠. 대한민국의 수모죠. 창피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건 상황이 달라요. 이재명 당선자한테 그거는 결국 중국의 개입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거는 우리 국민이 창피할 일은 아닙니다.
뭐랄까요, 화가 나는 상황이지 그게 창피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미리 대비를 못해서 중국의 침략에 당한 겁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의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우리는 그 대비를 못해서 그냥 지금 굉장히 심하게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반격의 여지가 남아 있고 저는 이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밀리고 있지만 곧 전열을 회복하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저도 뭐 이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이런 영상도 찍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저 말고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고요. 예, 본인이 지금 최고로 앞장서서 지금 온몸으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참 참담합니다. 그런 뭐 얼마 전에는 속옷 차림에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그 방송을 하는 내용 자체가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속은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뭐 인간성이 그렇게까지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저쪽 좌파 언론들. 예, 정말 인간적으로 사악한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정말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속은 사람들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속인다는 겁니다. 저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악마화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악마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재명 당선자 부부는 굉장히 애국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속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언론들이. 예, 그 언론의 힘을 바탕으로 그 언론을 장악하는 데는 중공의 힘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중공한테 침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은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개념 잡기가 어려워. 이게 전쟁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전쟁 맞죠. 중공한테 방송국을 먼저 장악당한 다음에 여론을 조작당하고 차츰차츰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정선거를 하고 단계별로 그렇게 해갖고 이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온통 지금 범죄자들이 지금 거의 90%가 범죄자인 국회가 돼버렸고 국회의원들의 90%가 범죄자들이에요 지금. 그거를 저는 1.23 계엄 이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그냥 정치판이 원래 뭐 그렇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뭐 전쟁 수준인가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23 계엄 이후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만 갖고 제가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그때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뭐 그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23 계엄 이후에 쭉 지금 8개월 동안 제가 쭉 관심을 갖고 봤어요. 여태까지 평생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알게 됐죠.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윤석열 대통령 말이 다 맞았어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의 말은 다 틀렸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 진짜. 근데 아직도 그 계엄이 그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속고 있는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특검 나부랭이들, 저 범죄자들이 지금 원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완전히 진짜 저런 수모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저런 수모를 겪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뽑은 실제 대통령인데 원래는.
이 이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말이 저쪽에서 지금 내란을 저지른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 대통령 윤석열을 참 묘한 방법으로 몰아냈어요. 그 묘한 방법이 뭐냐? 국민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내란 수괴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고서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겪는 그 수모를 생각하면,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그냥 영상 찍는 것밖에 없고, 아무튼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결국은 승리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수모를 겪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갑자기, 항상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머리 좋은 웃구는 그거를 꽤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걸 꽤 어렸을 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제 한일 합방 시기에 1910년도에 합방이 돼가지고 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35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데 말입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한 30년쯤 지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일제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이대로 그냥 영원히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합방이 되고 났을 때 1년 이 정도는 어떻게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됐겠지만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갔을 때는 이대로 영원히 굳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어찌됐건. 변화는 늘 갑자기 오는 거고, 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진짜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건 진짜 우리 국민의 수모예요. 우리 국민이 실제로 뽑은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가짜가 나타나서 가짜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부정선거가 없어서, 부정선거 자체가 속인 거예요. 국민을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그거는. 불법적으로 속인 거고요.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언론 조작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계속 속여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계속 속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속고 있고, 대다수가. 지금 제가 다행으로 느끼는 거는 그나마 1.23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최면으로부터 벗어났죠. 거의 최면을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속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잘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수모에 대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우리의 실제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외국 가서 수모를 받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 수모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전쟁 때문에 그런 가짜 대통령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중국이 힘을 써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가 창피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열받네. 화가 나는 상황이지 창피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건 정말 창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런 수모를 겪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 범죄자에 의해서.
범죄자들의 지금 그 집단적인 그 저기 뭐 정치 세력, 집단적인 범죄 정치 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다니 참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게 치욕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겪는 수모는 우리 국민의 수모거든요. 우리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게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 대통령이 저런 수모를 겪고 있으면 그게 우리 국민이 겪는 수모입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이에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저는 결과는 결국은 지금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바로 잡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